오케이. 뉴럴 네트워크, 뭐 뉴럴 컴퓨테이션, 옛날에 지금도 나오겠지만 저널 이름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좋은 저널 중에 하나.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뭐 뉴런, 그걸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대한 백그라운드입니다.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하고 당연히 연관이 돼 있고, 여기서의 모델, 일어나는 현상이 아직 규명 안 된 게 많겠지만은 여기서 있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서 써보자 라고 나온 아이디어가 많이 있죠. 퍼셉션도 그거 일종이고, 그다음에 자극이 들어오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뭐 그런 거 우리가 반사니 뭐 조건 반사니 뭐 그런 거 살펴봤던 것하고 뭐 관련이 있다. 자극이 들어오는 게 인풋이 들어오면 아웃풋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뭐 일반적인 AI에서 얘기하는 거, Theory of Computation, 계산 이론이라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튜링이 지도 교수 처치 튜링 테시스 뭐 이런 게 있죠. 컴퓨터빌리티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관련성은 뉴럴 네트워크도 뭐 튜링 머신이 계산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퍼셉트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라 그랬는데 그걸 다른 말로 매클로 피츠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심플한 네트워크. 이 사람들이 제안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십 년 전에 벌써 이게 뭐 엄청나게 오래됐죠. 헤비라는 사람이 행동을 뭐 오거나이즈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 아이디어로서 헤비한 러닝 뭐 그런 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헤비한 러닝은 호필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서 사용된 게 헤비한 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56년에 AI가 탄생했다 이런 얘기는 뭐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56년에 미국 달트머트 대학에서 AI의 대표적인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리서치할 게 뭔가 정의를 하고 어떤 거는 뭐 쉽고 어떤 건 어렵고 뭐 그런 거 예측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분수령이죠. AI 연구에서는 이 시점이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퍼셉션 알고리즘, 로젠블라스 알고리즘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 시기에 나왔고, 뉴럴 네트워크의 역사를 보면 퍼셉션 모델 가지고 우리가 많은 거 기하학적으로도 이해하기 쉽고 잘 연결이 돼 있어서 특히 분류 문제에 적합하게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제약이 많고 성능이 잘 안 나오는 케이스도 물론 많죠. 약간 뉴럴 네트워크는 뭐 난리니어한 거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는데 퍼셉트론은 사실 난리니어하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어한 것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때 퍼셉트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사그러들었어요. 그래서 암흑기로 들어갔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획기적인 게 이제 이 시기에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말 그대로 다층 구조의 뉴럴 네트워크가 나오면서 다시 뭐 부활했다. 밑에 나오죠. 다층 구조가 제한이 되고 그것의 학습 알고리즘이 이 시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뉴럴 네트워크가 다시 부활한 계기가 됩니다. 그 이후로는 많이 쓰였죠. 뭐 여긴 이런 예제만 나와 있지만 뭐 주식 시장 예측이나 아니면 뭐 캐릭터 레코나이즈 하는 거나 아니면 로보틱스나 여러 가지 도메인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을 했고 해보니까 어느 정도 성능이 잘 나오니까 쓴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이게 강의노트가 오래돼가지고 여기까지만 있지만 90년대 요쯤에 SVM이라는 게 또 한참 각광을 받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많이 쓰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 SVM도 어떻게 보면 퍼셉트론 같이 싱글 레이어 네트워크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근데 리니어한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오리지널 인풋의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뒤틀어 가지고 커널 펑션을 써 가지고 뒤틀어서 난리니어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좋은 성능을 낸 게 SVM이에요. 1990년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요새 딥러닝 같이 한때는 뭐 거의 모든 분야에서 SVM이 제일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그럼 2000년대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제 딥러닝이 주종이죠. 아무래도 심층 뉴럴 네트워크.
사람의 뇌하고 컴퓨터하고 비교인데 이걸 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나도 전문이 아니니까 실제 뇌는 이런 부분이 있다.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보세요.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을 법한 뭐 신경세포 생김새, 핵이 있고 자극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고 연결이 되어 있고 옆에 셀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첫 번째 계산 모델 및 알고리즘, 이 퍼셉트론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다른 말로 매클로피츠 뭐 뉴런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그래서 매클로피츠 뉴런의 하나의 모델인데 그거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실제 세포에서 요 덴드라이트를 통해서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면 뭔가 일어나서 그게 어떤 기준치, 스레숄드를 넘으면 여기서 파이어 돼가지고 그 자극이 시냅스를 통해 가지고 다른 셀로 연결이 되죠. 그것을 모방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그래서 인풋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서 뭔가가 일어나서 그게 어떤 스레숄드에 비춰봤을 때 단순히 쉽게 생각하면 그걸 어떤 스레숄드를 넘어서면 1을 주고 아니면 뭐 마이너스 1을 주고 아니면 1을 하고 뭐 0을 주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사람 세포를 모델링한 뉴럴 네트워크, 아주 심플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퍼셉트론이다. 이 생김새를 보면 뭐 전혀 복잡하지 않죠. 인풋 들어오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의 부분이 인풋이니까 인풋의 디멘션이고 디멘션이 n일 때 인풋이 이런 식으로 쭉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 웨이트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인풋의 세기를 조절해주는 파라미터가 돼요, 결국. 그래서 웨이트가 쭉 붙어 있고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학습은 거의 대부분은 이 웨이트를 잘 조절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찾아내는 거예요. 최종 웨이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하고 웨이트가 곱해져 가지고 여기 시그마가 있듯이 썸이 돼서 그것이 스레숄드하고 비교가 돼요. 사실 이 부분입니다. 요거. 그래서 W가 들어오고 X가 들어오면 그것의 웨이티드 썸이죠. 인풋의 웨이티드 썸을 해서 여기서 스레숄드를 예를 들어 0이라고 하면 0하고 비교해서 크면 1, 작으면 마이너스 1, 같으면 어느 쪽에 붙여도 상관이 없고 사실 이렇게 심플한 일을 해주는 거다. X0이라는 X0라는 걸 스페셜 인풋으로 봐서 그걸 우리가 바이어스라 얘기를 해요. 바이어스는 보통 뭐 기계학습 쪽에서는 에러를 의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어떤 레귤러 인풋 이외의 편향성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레귤러 인풋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엑스트라 인풋을 줘서 뭔가 영향을 여기다 미치는 거죠. 근데 X0는 항상 1이고 학습을 그거에 매칭이 되는 W0니까 학습할 때 W1부터 N까지도 하고 W0도 같이 해요. 그래서 바이어스의 가중치죠. 그 바이어스의 세기를 요걸 가지고 조절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기하학적 의미에서는 W0가 예를 들어 그 1차식에서는 그 Y절편 역할을 해요. 바로 다음에 나오겠지만 요 웨이티드 썸 식을 보면 WX로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리니어 펑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마찬가지로 W0, X0 하면 되는데 X0은 1이니까 그냥 W0만 있어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Y절편, Y는 인터셉트라고 하는 그거에 해당하는 거죠. 바로 여기 나오듯이 알기 쉽게 2차 공간을 가정을 해서 인풋은 2개 있고 X1, X2 2개가 있고 W는 이제 3개가 있는 거죠. 1, 2, 0 3개가 달라붙어 있어서 이쪽이 X1, 이쪽이 X2 우리가 뭐 X축, Y축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2개의 축을 보고 이 식을 거기다 비춰보면 여기 써있듯이 디스전 바운더리라는 이런 선을 이것이 디파인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죠? X1 대신에 그냥 X, X2 대신에 Y를 집어넣으면 Y는 AX 더하기 B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차 함수의 식이 돼요. 그래서 결국 이게 일반식이었는데 그것의 2차인 경우를 지금 여기서 나타낸 거고 디멘션 2인 거. 그럴 때 결국 이 식을 0하고 비교해서 0보다 크거나 아니면 0보다 작거나
양분을 해주는 이 0에 해당하는 건 이 선 자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영역을 양분해주는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얘가 결국 얘가 해주는 일이 바로 그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분류를 하는 것이다. 클래시피케이션을 우리가 원한다 그러면 이런 모델을 써가지고 이 디시전 바운더리만 잘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예제같이 데이터가 지금 초록하고 검정이 있어가지고 이쪽하고 이쪽으로 분류하고 싶은 게 우리가 원하는 일이다 그러면 W하고 W1하고 2하고 W0를 적당히 잘 찾아서 이 사이를 나눠주는 이 그림 같은 이런 선을 하나만 찾아주면 되죠. 뭐 이걸 찾아도 되고 이거 약간 비틀어진 거 찾아도 되고 그렇죠? 그게 결국 퍼셉트론이 해주는 일이고 퍼셉트론 알고리즘에서 W를 찾아서 하는 일이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C1, C2 두 개의 클래스고 지금 W를 기준으로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디파인 될 텐데 그거 퍼셉트 이쪽이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양의 쪽 유닛 노멀이라고 해요. 노멀 벡터 여기 이거에 직교하는 벡터이면서 이쪽이 양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가 이 화살표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밑에 있는 거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결국 이 디시전 바운더리에 해당하는 식은 이거였고 그 다음에 x 플러스하고 x 마이너스 두 개의 클래스로 요 데이터 포인트들을 나눠주는 이런 W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 찾으면 그거를 쓰면 데이터가 양분이 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찾은 게 W 벡터라 그러면 거기에다가 XP 어떤 인풋 P번째 패턴이니까 XP를 넣어서 계산을 요 아까 웨이티드 썸이죠. 해보니까 0보다 크면 그건 파지티브 클래스고 작으면 네거티브 클래스에 속하게 해주는 이 두 개의 X 플러스하고 X 마이너스로 양분을 해주는 요거를 찾는 일이다. 2차는 눈에 보이니까 뭐 쉽죠. 심지어 1차 한쪽만 있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우리가 포인트로 끊어주면 되니까 쉬운데 3차도 어느 정도 2차 평면으로 나눠주니까 눈에 어느 정도는 보이니까 이해하기 쉬운데 그 이상의 고차는 보고서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여기서 적용되는 게 뭐 고차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x가 2라고 2까지 n이 2까지만 있든지 아니면 10까지 있든지 다 이 사실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설명 다 했습니다. 사실 퍼셉트론 알고리즘은 설명 안 했지만 그 모델에 대한 설명은 다 했어요. 뒤에는 앞에 내용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y라는 게 아웃풋인데 결국 클래시파이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웃풋인데 여기서의 요 아웃풋 그것의 결정은 wx의 닷 프로덕트에 사인으로 해준다.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되고 벡터 형태로 표시한 거고 그게 사인이다. 그래서 여기는 2라고 0으로 표시했고 아까 앞에는 마이너스를 냈던가 뭐 그렇죠? 2하고 0이든 마이너스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특정 값이 아니라 이쪽이냐 저쪽이냐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니까. 당연히 퍼셉트론이 이렇게 기하학하고 관련이 돼 있죠. 알려진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지금 이게 3차 공간이죠. 축이 3개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차 공간에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당연히 2차 평면으로 이루어질 테고 그것 기준으로 여기 이 예제 그림에서는 이쪽이 양의 클래스 R1이니까 그다음에 이쪽이 음의 클래스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데이터 예를 들어 이런 X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양의 클래스에 속하냐 음의 클래스에 속하냐를 판단하고 싶은 게 우리가 원하는 일입니다. 기하학적으로 유도를 하면 이 원점에서부터 이 평면까지 거리는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웨이트 벡터 이 3차 공간에 웨이트가 있는데 그것의 길이 분의 W0 그 바이어스에 붙어 있는 웨이트가 이 거리가 돼요. 그 다음에 평면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 길이분의 W하고 X의 닷 프로덕트가 됩니다. 아마 뒤에 나올 텐데 쉽게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는 알려진 사실이에요. 자, 한번 보면 계약하고 연결된 설명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n차 인스턴스 스페이스에서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한 차 빠지는 n-1차 디시전 바운더리다. 그래서 뭐
그 3차일 때는 2차 평면인데 그게 무제한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보통 앞에 하이퍼 붙여가지고 하이퍼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화된 용어로서. 하이퍼플레인을 디파인 해주는 식은 당연히 이거였고 이게 0이 되는 거고 하이퍼플레인 선상에 아니면 면상에 떨어지는 그런 건 어떻게 분류하느냐 아까 0을 어디나 집어넣느냐 붙이느냐하고 관련된 거죠.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거나냐 아니면 여기 같이 큰 것만 이쪽이고 작거나 같은 거는 이쪽으로 가든지 상관이 없고 0인 거는 어쨌든 이 면상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플레인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은 그 방향성, 부호를 얘기해요. 클래스, 이쪽이 클래스, 양의 클래스냐, 이쪽이 양의 클래스냐. 그거를 결정지어 주는 건 당연히 웨이트가 해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는 대로 하이퍼플레인 상에 있는 x1, x2의 두 점을 연결지어주는 벡터라고 봐도 되죠. 뭐 두 차니까. 그것하고 웨이트 벡터는 직교한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웨이트 벡터에 의해서 이 그림 보자면 웨이트 벡터가 이쪽 방향인데 지금 x1, x2는 여기 있는 거 두 개를 뽑으면 이런 게 되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당연히 직교고 아까 그림에 벌써 나와 있었죠. 이 두 점이 있다 그러면 웨이트가 가리키는 방향이 이쪽이 양의 방향인데 그게 오토고널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로 내가 설명한 거 그 하이퍼플레인에서부터 특정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기계적으로 여기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 그 웨이트 벡터의 길이 분의 닷 프로덕트죠. 바이어스가 포함된 닷 프로덕트. 아까 이건 그림에 이미 있었고 원점에서부터 하이퍼플레인까지 거리는 이렇게 된다. 다시 뭐 반복입니다. 하이퍼플레인을 정의하는 식이 요 g of x 벡터로 표현된 거고 그게 우리가 보는 그 웨이티드 썸이고 이게 결국 이거는 0으로 놓으면 그게 하이퍼플레인 식이고 오리엔테이션은 웨이트에서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식 자체는 당연히 크면 클수록 하이퍼플레인에서 멀리 떨어진 걸 의미를 합니다. 뭐 직관적으로 하이퍼플레인 상의 점은 거리가 0일 테니까 이 값이 0이었고 이게 크면 어떤 기준 선 면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것을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스레숄드 뉴런 아니면 아까 매클로피츠 뉴런 아니면 퍼셉트론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클래시파이어로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 얘기는 클래스가 두 개인 거고 여기서는 물론 이제 멀티 클래스로 확장이 되는 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당연히 확장이 돼야죠. 클래스 두 개인 데이터는 뭐 흔치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태까지 얘기했던 걸 보면 이제 클래스가 두 개라고 가정을 하고 간단한 케이스를 먼저 생각을 하면 이 콜셉션을 써가지고 클래스 두 개를 분간할 수가 있다. 아까 여러 번 봤던 거고. 예를 들어서 웨이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인풋이 이렇게 이렇게 주어졌다는 건데 이건 웨이트고 그렇죠? 인풋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일 때 한번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 살펴보자는 단순한 예입니다. 그래서 웨이트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인풋이 1하고 0이니까 이건 x1, x2에 해당하는 거고 x0에 해당하는 건 항상 1이라 그랬으니까 1, 1, 0으로 간주를 해서 요거하고 닷 프로덕트를 구하면 1, 1, 0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0보다 작기 때문에 클래스 2에 속한다고 얘기를 한다. 만약 클래스 2가 음의 클래스면 음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웨이트 벡터를 잘 찾아내는 것이다. 아까 로직하고도 연관돼 있다 그랬는데 불리언 펑션을 다 퍼셉션을 써서 임플리먼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 데이터셋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사이즈가 두 개인 거, x1, x2 두 개가 존재하고 인풋이 이렇게 들어올 때 아웃풋 y에 해당하는 걸 지금 보니까 이 세 개는 마이너스 1이고 마지막만 1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엔드 펑션인 걸 알 수가 있죠. 두 개 다 1 나왔을 때 1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이 경우만 한쪽 클래스, 나머지는 다 다른 쪽 클래스. 내가 원하는 게 지금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얘들을 잘 분간해주는 하이퍼플레인을 찾아내는 게 내가 원하는 일이다. 그러면 알고리즘을 뒤에 나오는 걸 써서 돌리면 되고, 이건 직관으로 풀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 공간에다 이 점을 찍어놓고 그냥 두 클래스를 나누는 선을 아무렇게나 그려가지고 그 일차함수의 식을 풀어서 그 코에피션트를 뽑아내면은 뭐 쉽게 웨이트를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건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기고, W0은 마이너스 1.5, 나머지 1하고 2는 1. 그러면 이 조건을 다 만족하게 돼요.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게 웨이트 썸이니까 G of X가 그렇게 나오나요? 00하고 X0은 항상 1이라고 1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앞에 그거랑 이 웨이트 벡터하고 닷 프로덕트를 구해주면 하나만 해보면 00, 100하고 얘를 구해주면 이 앞에 거 마이너스 1.5만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1.5. 맨 마지막 거 해보면 111하고 해주면 마이너스 1.5에 2가 되니까 0.5가 되죠. 그래서 0보다 크니까 1,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제대로 에러가 없이 오류 없이 아까 퀴즈 얘기했지만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에러가 좀 없는 거죠. 이거 엔드 펑션이고 뭐 all 펑션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나요? all 펑션 같은 경우는 여기 첫 번째만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세 개가 1인 것이 all 펑션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퍼셉트론 가지고 다 해결할 수가 있다. 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불리언 펑션 중에서 해결이 안 되는 스레숄드 뉴런 하나 가지고 해결을 못할 수 있는 펑션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펑션 중에 다 할 수 있을까요? 익스클루시브 오버 같은 건 잘 안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클래스가 지금 하나는 동그라미 이렇게 있고 한쪽 클래스는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가 이거 다른 클래스가 이렇게 있으면 퍼셉트론이 해주는 일은 선 하나 거 가지고 양분하는 거였죠. 아까 이 엔드 펑션 같은 경우는 요것만 한쪽 클래스고 나머지가 다른 클래스였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었던 거고 지금 익스클루시브 오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로 교차되면서 클래스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선을 거도 이 두 클래스를 선 하나 가지고 양분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 이런 거 거도 안 되고 이런 거 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그런 펑션은 퍼셉트론 가지고 우리가 구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퍼셉트론의 한계를 지적을 해가지고 뉴럴네트워크 연구가 좀 사그러들고 뭐 펀드도 끊기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이런 케이스예요.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리니어하게 세퍼러블한 데이터는 분간할 수가 있는데 리니어하게 세퍼러블하지 않은 거는 분간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세퍼러빌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퍼셉트론의 한계는 리니어리 세퍼러블한 펑션만 구현 가능하다. 티어렘이 나오는데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거 여기 포함이 사실 돼 있어요. 첫 번째 코멘트는 and나 or나 not 같은 거 다 퍼셉트론 가지고 스레숄드 뉴런 이거 가지고 다 할 수가 있다. 첫 번째 티어렘으로 여기 써 있는 거 어떤 불리언 펑션도 그 스레숄드 뉴런의 네트워크입니다. 이건 퍼셉트론 하나, 그러니까 스레숄드 뉴런 하나 가지고가 아니라 그것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거면 다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뭐 철치 튜링 티시스니 뭐 컴퓨터빌리티 그런 얘기 뭐 간략하게 했는데 그거랑 관련된 거예요.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오토마타 이거 여러분들이 오토마타 때 아마 배웠을 텐데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어떤 모델 중에 하나죠. FSA가 뭐 이런 거 포스트 프로덕션 람다 캘큘러스
그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그런 것들 다 동일하다, 이퀴벌런트하다. 컴퓨터빌리티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SA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것 다 계산 가능하다. 스트레이션 뉴런들을 쓰면 계산 가능하다. 필요하면 딜레이 유닛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어떤 인풋의 흐름이 좀 시간에 따라서 조절될 수 있는 것을 가미를 하면 다 계산 가능하다. 그런 테렘이 있습니다. 튜링 머신하고도 이퀄런트하다. 그러니까 메모리 제약 두지 않고 뭐 언바운디드 그야말로 무한대로 주면 튜링 머신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것 다 계산할 수가 있다. 최종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퍼셉트론의 컴퓨터빌리티도 강력하다 그런 거예요. 물론 그것의 네트워크, 퍼셉트론의 네트워크로 우리가 다 계산할 수가 있다. 이거 이미 내가 여기 있어서 아까 그릴 필요가 없었는데 이미 설명했으니까 하나 갖고는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노테이션은 사이즈가 인풋 사이즈가 n일 때 threshold 펑션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threshold 그 로직 유닛 퍼셉트론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불리언 펑션의 개수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사이즈가 n이라 그러면 2a의 n승만큼 우리가 불리언 펑션을 만들 수가 있죠.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랑 같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거 대비 2의 n 제곱이니까 n 제곱이 2의 n승보다 훨씬 작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퍼셉션의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심플한 불리언 펑션에 있어서도 계산해야 될 가지수는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극히 일부만 계산 가능하다. 용어입니다. 이미 설명했어요. 그 퍼셉트론, 그다음에 아까 매클로피스 뉴런, 스트레이숄드 뉴런 아니면 스트레이숄드 로직 유닛 이거 다 같은 얘기다. 그다음에 그것이 해주는 역할이 뒤에 펑션 붙이면 돼요. 스트레이숄드 펑션, 스텝 펑션, 계단 펑션을 구현해 준다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거 linearly separable function, 선형적으로 분간할 수 있는 펑션.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linear discriminant function, 선형적으로 discriminate에서 온 거죠. discriminant, 분간할 수 있는 펑션. 다 같은 얘기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알고리즘만 보면 되죠. 알고리즘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간단합니다. 알고리즘 보면 사실 요거 한 줄이에요.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데이터셋이 S 플러스 S 마이너스 두 개가 있어가지고 클래스가 1인 거, 클래스가 마이너스 1인 거, 아까 얘기했듯이 클래스 두 개인 거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에 클래스 두 개가 있고 이쪽에 속하는 거, 이쪽에 속하는 패턴이 각각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고 그것을 잘 분간해주는 웨이트 벡터를 찾아내는 게 그 스트레이숄드 로직 유닛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잘 찾아서 W 스타는 찾았다는 솔루션 벡터고 그래서 잘 찾아서 우리가 원하는 걸 이런 걸 잘 찾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S 플러스에 있는 거 가지고 계산을 하면 0보다 커지고 S 마이너스에 있는 거 가지고 계산을 하면 0보다 작아지게 해주는 요거 찾아내는 게 우리가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수히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찾으면 된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제너럴라이저를 잘해주는 걸 찾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솔루션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딱 스테이터는 어떻게 잘 피팅을 할지 몰라도 제너럴라이즈를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SVM 같은 경우는 솔루션 중에서도 제너럴라이즈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까 위에 나온 얘기 또 반복이죠. 이런 거 찾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 집어넣으면 양분을 잘 해주는 것이다. 알고리즘 웨이트 벡터 랜덤하게 줘도 되고 그냥 알기 쉽게 0으로 시작을 해도 됩니다. 러닝 레이트 보통 알고리즘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파라미터로 러닝 레이트라는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에타라는 걸 그냥 0보다 큰 거로 주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웨이트 업데이트가 안 일어날 때까지 그 얘기는 학습이 잘 된 경우 학습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내가 새로운 웨이트 벡터로 업데이트를 안 할
경우가 일어나면 그냥 거기서 멈춰라. 컴플릿 패스라는 것은 데이터셋 한 번 돌으라는 얘기예요. 그 데이터셋이 10개, 이 데이터셋인데 그게 사이즈가 10개다 그러면 10개를 한 사이클로 봐서 돌아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떤 K번째 패턴에 대해서 이 퍼셉트론 가지고 계산해보고 계산된 게 YK이고 나와야 되는 게 DK죠. 아까.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게 DK이고 나온 게 YK니까 그것의 차가 에러예요. 그래서 아까 0하고 예를 들어 1하고 0으로 나온다 그러면 둘 다 1이 나오거나 둘 다 0이 나오면 에러가 없고 잘 나온 거니까 둘 다 1이거나 둘 다 0이면 이 부분이 0이 될 테고 1이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왔다 그러면 1이 되는 거고 0이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왔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러가 있으면 이게 0이 아닌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해줘야 되는 일은 xk에다가 어떤 컨스턴트 곱해서 웨이트 벡터를 업데이트해라. 컨스턴트는 0보다 큰 의미의 수고 xk는 지금 방금 계산에 사용되었던 인풋 벡터를 얘기를 해요. 방금 사용된 인풋 패턴에 대해서 요거를 쓰란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이거? 그것에 대한 계속 반복. 그래서 xk를 가지고 계속 이거 계산을 하면서 돌다가 웨이트가 안 바뀌는 게 한 사이클 다 돌 때까지 안 바뀌었다. 그럼 그냥 스탑하고 나오면 된다. 그래서 그때 나왔을 때 현재 웨이트를 찾아낸 걸로 리턴해주면 된다. 그 얘기죠. 아까 앞에서 나왔듯이 퍼셉트론 알고리즘은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거는 요 솔루션을 찾는 게 보장이 돼요. 뒤에 티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그게 데이터셋이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거를 여기다 주면 이 W스타를 이 알고리즘이 잘 찾아가지고 멈춘다. 그 다음에 그것만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즉 리니얼리 세퍼러블하지 않은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여기 얘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리니얼리 세퍼러블하지 않은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계속 오류가 날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아까 익스클루시브 오어 같은 경우 그래서 에러가 한 사이클 돌 동안 반드시 발생하니까 여기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요. 근데 리니얼리 세퍼러블 한지 안 한지 처음에 디멘션이 클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모르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임의 횟수만큼 돌고 그냥 스탑하게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큰 제약 때문에 그 후속 연구들이 많이 특정 시점에 많이 있었는데 그때 방법들은 뭐 예를 들어 이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웨이트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끝날 때 어떤 조건이 되든지 뭐 몇 번 돌고 끝나라 그럴 때까지 수렴 안 하면 그때 나와가지고 현재까지 발견된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리턴하는 식으로 합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방법이. 제일 좋다는 의미는 이제 학습 데이터 대비 액큐러시가 되는 거죠. 모든 데이터 샘플 집어넣어 봤을 때 에러가 제일 적게 나온 케이스를 가지고 한다. 이 알고리즘 다 이해하죠? 어렵지 않죠? 밑에 예제를 보면 뭐 금방 이해할 겁니다. 한번 돌려보면 데이터셋이 지금 6개짜리가 있고 클래스 2개, S 플러스 S 마이너스가 있고 데이터셋은 각각 3개씩 있고 2차 공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X1, X2고 바이어스가 여기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건 다 1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안 잡히는데 아무튼 다 X1에 해당하는 1이 다 들어가 있고 임의의 수니까 그냥 2분의 1로 에타를 주고 그 다음에 시작을 000으로 해보고 사이클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순서대로 지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이거 보고 하면서 웨이트가 에러가 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X 첫 번째에 고려한 게 111이다. 그래서 111이고 나와야 되는 게 이쪽이니까 1. 웨이트 벡터 이거니까 계산해 보면 닷 프로덕트 해주면 0이 나오죠. 이게 0이면 아웃풋이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하면 0을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붙이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 건 1이니까 에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업데이트 식에다 집어넣으면 1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는 거고 이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준 이유가 1하고 마이너스 1 줄 때 그냥 상쇄돼서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그 상쇄되는 부분 날라가고 결국 XP를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111을 웨이트 벡터에서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000이었던 게 111이 돼요. 그럼 다음 이터레이션에서는 요걸 써서 111을 써서 에러가 있나 보는데 두 번째 패턴은 요거죠. 요거 11-1 그러면 이거 곱해보면은 나와야 되는 건 역시 1이고
곱해보면 1이 나오고, 그래서 output YK가 1이고, 그래서 에러가 없어서 노니까 웨이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식으로 쭉 흘러가면 마지막에 111 다시 봐서 보니까 1 나왔고, 얘도 잘 나왔고, 그래서 안 변해서 이렇게 된다. 나머지 이 5개도 보니까 다 업데이트가 필요 없는 노로 6번 한 사이클이 나오더라. 그럼 그때 스탑하고 멈추면 된다. 이론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퍼셉션 알고리즘 단순화해서 좋은데, 물론 제약은 있지만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데이터를 주기만 하면 걔는 반드시 솔루션 벡터를 찾으면서 컨버지한다. 그러니까 솔루션 벡터로 컨버지하게 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이론적으로 중요하죠. 이런 게 있어야 내가 이걸 쓸 근거가 되니까.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냥 이 theorem이 의미하는 거, 즉 요거 컨버전스 theorem인데 그것만 한번 살펴보면 데이터셋이 있어가지고 x하고 t 아까 위에서 쓴 노테이션 그대로고, 그게 주어졌을 때 클래스가 2개가 있고, 그래서 1이 나와야 되는 것,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2개의 클래스 s 플러스 s 마이너스가 있고 주어지면, 그러면 퍼셉션 알고리즘은 bounded number of weight updates니까 weight update를 유한번 수행한 후에 반드시 멈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멈출 때 W 스타를 찾고 멈춘다. 솔루션 벡터를 잘 찾고 끝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W 스타를 집어넣어서 양의 클래스에 있는 패턴 가지고 다 프로덕트 구해보면 어떤 델타 값, 양수의 델타 값보다 크고, 그냥 심플하게 0 넣어도 돼요. 0보다 크고, 음의 클래스 집어넣으면 0보다 작고, 델타가 0보다 큰 값을 주면 좀 더 확실하게 마진을 좀 여유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두 클래스가 0 사이로 뭐 붙어서 분간이 되게 할 수도 있는데 약간 떨어져서, 뭐 SVM에서도 이런 개념을 씁니다. 약간 여유를 둬서 그거 완충제 버퍼를 둬서 그걸 기준으로 떨어져 있게끔 해주는 게 가능한 W 스타를 찾고 멈추게 되어 있다. 그래서 퍼셉션 알고리즘 사용의 근거가 되는 theorem입니다. 당연히 조건은 데이터셋이 linearly separable 하면 이렇게 되고,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linearly separable 하지 않으면 이게 적용은 안 되고, 그때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할지는 전혀 모른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separable 하지 않으면 내가 돌리다가 어느 시점에 멈추면 그때 웨이트를 그냥 리턴해버리면 그거의 퀄리티는 모르게 되죠. 설사 앞에서 잘했던 게 더 좋았던 게 있었는데 더 안 좋은 거 가지고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후속 연구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거 기억했다가 그 포켓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호주머니에다 제일 좋은 거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그걸 리턴하는 식으로 한다. 그런 거가 제한된 이유가 그런 데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제한된 이터레이션 돌고 끝나는데 그때 바운드가 이렇게 된다라고 어퍼 바운드까지 주고, 이 테레미 어퍼 바운드까지 주고 증명이 돼 있어요. 어퍼 바운드를 구성하고 있는 게 3개의 파라미터인데 W 스타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최적의 벡터, 웨이트 벡터 값이니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좀 재밌는 거고 좀 애매한 겁니다. 이 바운드가. 어퍼 바운드가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지긴 해가지고 이거 이전에 끝나게 되어 있다. 뭐 좋긴 한데 이게 실제 크게 도움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니까 모르는 거고, 두 번째 L은 여기 써 있듯이 데이터셋 중에 가장 큰 거, 그러니까 벡터, 인풋 벡터 중에서 랭스가 가장 큰 거를 잡아서 여기다 집어넣고, 세 번째 파라미터는 델타, 아까 마진, 유드리를 두는 것인데 어떤 양수 여기 집어넣고, 이 안에 파라미터 3개가 있어서 이거 L하고 델타는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셋하고 이미 파라미터 요걸 정하면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해가 되는 거죠. 찾으려고 하는 거가 파라미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고리즘을 그냥 돌리는 입장에서 내가 그럼 몇 번 돌고 스탑하면 될까? 물론 이제 빠른 시간에 컨버지해서 에러가 한 번도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스탑하면 그 현실적으로 하는 거지만,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다는 걸 안다면. 근데 할지 안 할지 모르면 어느 정도 세팅을 해줘야 될 텐데 내가 이 바운드를 얼마를 줘야 될까? 이것만 갖고는 잘 모르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 커멘트입니다. 증명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생략하겠는데 한번 훑어보세요.
이 증명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쭉 수식 유도하는 것만 쫓아가면 사실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증명이에요. 뭐 별로 시간 쏟아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내가 스킵을 하고, 그렇지만 의미는 있는 티어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이미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컨버전스 티어렘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코멘트들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요거. 러닝 레이트라는 게 보통 상식적으로 러닝 레이트가 학습 속도를 조절해 주는 파라미터로 보이는데, 러닝 레이트니까 학습률이니까. 근데 실제로 얘가 빠져 있다. 러닝 레이트 에타가 여기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러닝 레이트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걔를 어떻게 조절하면 이게 좀 작아질지 커질지를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걔하고는 무관하다 그런 얘기예요. 장점이 될 수 있는 건 에타를 뭘 주든지 간에 컨버지 잘한다 그런 거예요. 별로 쓸모없다 아까 이미 설명했고, 언노메이 벡터가 파라미터로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쓸모는 없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existential proof라 그래요.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그걸 실제로 사용하는데 별로 활용 가치는 없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한 거, 리니얼리 세퍼러블하지 않은 데이터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퍼셉션 알고리즘, 오리지널 퍼셉션 알고리즘의 그 성능은 어떻게 뭘 보장할 수가 없다. 그게 문제점이죠. 저것에 베리언트가 있습니다. 퍼셉션 알고리즘에 여러 가지 베리언트가 있는데, 물론 리니얼리 세퍼러블하지 않은 케이스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나온 뭐 여러 가지 리서치가 있지만, 그거 말고 여기서 그거 이외에도 베리어블 러닝 레이트를 쓰는 거가 있어요. 뒤에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각 이게 타임이고 t가 각 시간마다 내가 그냥 서로 다른 러닝 레이트를 섞어서 쓰는 경우죠.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컨버지 여전히 한다. 뭐 그런 이론이에요, 이거는. 자, 퍼셉트론 소개를 기본적으로 다 했습니다. 뒤에 설명이 조금 더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알고리즘 설명은 다 했어요. 뒤에 러닝 레이트에 대한 게 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일단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혹시 있나요? 교수님 27쪽에서 그, 그 there is linearly separable 위에 있는 문장에서 무슨 교죠? 0보다 스래시홀드 이게 스래시홀드를 의미하는 건가? 이 기호가 0보다 큰 거. 네네네. 이 델타는 스레시홀드가 아니라 스레시홀드 역할을 하죠. 여기서는 사실 예, 맞아요. 맞는데 나는 아까 기하학적 의미로 설명을 했던 거고, 원래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퍼셉션을 소개하는 슬라이드에서는 뭐 디센 바운더리 이렇게 있으면 이거 기준으로 이쪽이면 뭐 양의 클래스, 이쪽이면 음의 클래스 그런 식으로 분간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닷 프로덕트가 0이 되는 하이퍼플레인 선상의 점들인데, 네. 델타는 이제 0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델타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양수 델타니까 요거하고 좀 유두리를 둬서 이쪽 요게 델타만큼이죠. 잘 안 돼. 요게 델타만큼이죠. 이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고 원래 분간했던 것을, 그러니까 클래스가 막 아주 요 디션 바운더리 근처에 양쪽의 클래스가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긴 한데 이거 기준으로 막 몰려 있다. 그러면 제너럴라이즈가 좀 안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혹시 솔루션을 찾을 때 요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쪽으로 이 정도, 이쪽으로 이 정도, 이거 같은 양입니다. 이쪽이 델타고 마이너스 델타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들이를 아예 이만큼을 띄게끔 해버리면 좀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오는 건 아니고, 그럼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뭘까? 이 엑스트라 마진만큼 확보가 안 되면 이 안에 떨어진 애들은 그럼 오버류를 칠 건가? 그런 이슈가 있긴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게 존재한다 그러면 그래도 요거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퀄리티가 좋을 수가 있다. 여기서는 이제 퀄리티 얘기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설명한 거에 좀 포멀라이즈해서 증명으로 유도한 겁니다. 이게 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도리 0이라는 얘기는 이제 유도리 전혀 안 두는 거고 유도리를 어느 정도 두는 걸 조절해 가면서 해도 다 컨버지한다. SVM에서 사실 요거 유도리를 둬요. 요걸 마진이라는 걸 두고 요걸 1로 둬요. 그래서 지오메트릭 마진이니까 웨이 팩터로 노멀라이즈 한 거를 1에 대해서 노멀라이즈 한 만큼 이걸 띄는데 그것을 가지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서포트 팩터라고 얘기를 해요. 이쪽 뭐 이쪽. 그래서 이름이 서포트 팩터 머신 SVM이라고 나온 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개념하고 지금 서로 통해요. 기준이 아니라 좀 띄는 거. 또 다른.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클래스 2개인 거 데이터 물론 있겠지만 3개 이상의 데이터가 많을 테니까 그때 그럼 퍼셉트를 못 쓰는 거냐? 쓸 수 있어야죠. 그래서 멀티 캐테고리 클래스 말 그대로 멀티 캐테고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써 있는 말 요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클래스가 만약에 C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모델을 C개를 만들어서 특정 클래스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C-1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하나는 그거에 디펜던트해서 그거 가지고 쓸 수 있으니까 하나 빠져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냥 알기 쉽게 얘기하면 C. 그래서 클래스 I가 있으면 클래스 I를 분간하기 위한 퍼셉트를 만들면 걔는 클래스 I에 속하는 거랑 나머지 모두를 데이터셋을 예를 들어 학습할 때 만들면 원래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에서 I만 뽑아서 이쪽 양의 클래스로 놓고 나머지를 다 음의 클래스로 넣어서 학습시키면 이게 되죠. 알기 쉽게 그냥 하나 만들어서 쓰는 거. 직관적으로 그래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1대1로 보는 거예요. C 곱하기 C의 마이너스 1에 2로 나눠준 거는 개수가 C개일 때 우리가 2개를 골라내는 가지수가 되죠. 여기 써있듯이 모든 페어, 클래스 IJ 페어를 골라서 I하고 J 사이를 분간해 주는 걸 다 만드는 거예요. IJ가 특정 값으로 정해지면 걔들을 분간하기 위해서는 고 클래시파이어를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직관적인데 그때 문제점 애매할 경우가 있다.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림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게 이거고 두 번째 얘기한 게 이거예요. 앞에는 K-1개만 해가지고 지금 여기 클래스 1, 2, 3에 해당하는 영역 리전들인데 퍼셉션 2개 써가지고 이거랑 이거. 그래서 이쪽은 C1이죠. C1. 그 다음에 이쪽은 not C1 여기 써있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이쪽이 C2라고 써있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이쪽이 not C2. 이거면 얼핏 봐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하겠죠. 이쪽에서 가면 1이라고 하고 이쪽에서 가면 1은 아닌데 또 여기를 봐가지고 이쪽이면은 2가 아니니까 C3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클래스를 분간하는 건 되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거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그러니까 애매하죠. 그렇죠? 이거 기준으로 보자면 C1에 속하는데 이거 기준으로 보면 또 C2에 속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생기고 그러니까 1대1로 페어로 뽑아주는 것은 요 가운데 삼각형에 해당하는 게 애매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이거 기준 각각 그 분간을 해주는 IJ 페어를 분간해주는 퍼셉트론이니까 요것이 여기 1하고 3 이것이 1하고 2 그다음에 이것이 2하고 3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를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여기 떨어지는 건 애매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거 기준으로 보면 1도 아니고 이거 기준으로 보면 2도 아니고 이거 기준으로 보면 3도 아니니까 뭐냐 그런 거죠. 네트 인풋의 크기를 봐서 그러니까 닷 프로덕트를 구한 값의 상대적인 대소를 봐서 뭐 분간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 얼추 생각해서는 이 디시전 바운더리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봐서 제일 가까운 걸로 봐주는 식으로 뭐 어떻게 휴리스틱을 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요 선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애매한 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삼각형이 안 생기게끔 해주는 이런 디시전 바운드를 만들 수는 없나라고 제시하는 게 위너 테이크 홀이라는 겁니다. 위너 테이크 홀은 승자 독식이니까 클래스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큰 놈으로 뽑겠다. 무슨 기준으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준에서 가장 큰 것의 클래스로 정하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기준은 요 닷 프로덕트가 돼요. 오른쪽에 보면. 그래서 YK 요 클래스로 보면 요 K를 클래스로 보면 그 WK라는 게 있고 X 인풋이고 그다음에 바이어스고 K에 해당하는 바이어스고 그래서 모든 K가 클래스라고 보면 이 YK 위에서 구한 각 클래스에 속하는 요 값에 대해서 가장 커지는 클래스로 내가 판단을 내린다는 게 요 H예요. 그런데 여기 웨이트에 해당하는 거 들어가는 것은 아까 앞에서 같이 각 클래스에 붙어 있는 뭐 W1, 2 그런 식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두 클래스 K하고 J의 차 그런 식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설명 잘못했는데 요거 자체는 맞고 각 클래스에 대해서 요걸 계산을 해서 두 개의 차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요 네트 인풋이라고 얘기하는 요 탑 프로덕트를 네트 인풋의 대소를 보고서 큰 쪽으로 가겠다. 아까 내가 얼추 앞에 예제에서 얘기도 했지만 예를 들어 클래스 K하고 J를 비교해서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 것을 내가 판단하고 싶으면 WK 빼기 J하고 X, K0 0 빼기 J0 하면은 WK에 WK 뒤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되죠. K에 대한 거. 두 번째 마이너스 붙은 것들은 J에 대한 게 되니까 크게 K 빼기 J가 돼요. 그래서 WK 빼기 WJ를 예를 들어 K하고 J를 2라 그러면 이 선이 의미하는 것을 W1 빼기 W2라고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0보다 크냐 이제 그 값을 0하고 비교해서 걔가 0보다 크면은 당연히 이쪽이고 작으면 이쪽이니까 그때는 이 애매한 부분이 없어지게 돼요. 비슷하게 1하고 3 해주고 2하고 3 해주면 적어도 두 개 사이의 대수 비교를 해서 큰 쪽으로 가는 걸로 판단을 내리면 확실하게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 네트 인풋 기준으로 위너를 정해서 걔가 다 독식한다는 얘기. 뭐 독식은 아니지만 그걸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정한다. 그게 WTA예요. 멀티 캐테고리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웨이트의 차를 쓴 위너 테이크 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라. 그게 결론입니다. 퍼셉트론에서. 그렇게 하면은 모든 어느 지역에 떨어지든지 간에 클래시피케이션 잘 된다. 그거를 설명해 주는 그림이에요. 컨벡스라 그래서 리전에 대한 컨벡스는 어떤 선을 생각을 할 때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점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결국 어떻게 돌린다는 거냐? 아까 각각 네트 인풋을 보는 거니까 예제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Y가 아까 아웃풋에 해당하는 거였고 D가 나와야 되는 아웃풋이었죠. 계산된 아웃풋인데 그 데이터 패턴 P를 집어넣었을 때 i번째 아웃풋이 1이 되는 경우는 이 경우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트 인풋을 구해보니까 i하고 곱했을 때가 j하고 곱한 것보다 크고 모든 j에 대해서 해봤자 i가 제일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너죠, i가. 걔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W1, 1, 2, 3이 각각 이렇게 주어지면 기계적으로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그 불리한 펑션이죠. 이 네 가지 집어넣고 인풋 x0에 해당하는 거 여기 넣고 그래서 이 웨이트 벡터들을 써서 이걸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예를 들어 3-2 중에서는 가장 큰 게 얘니까 그게 1번이었고 그래서 y1만 1이고 나머지는 0이다. 마지막에 비슷하게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1이니까 얘가 제일 크고 그러니까 걔만 1이고 나머지 0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라.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예제는 사실 익스클루시브 OR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예요. 익스클루시브 OR라는 게 인풋 두 개일 때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게 지금 Y3 요 컬럼 같이 나오는 게 익스클루시브 OR죠. 맨 위하고 맨 밑에는 0이고 가운데는 1이면 이게 익스클루시브 OR 펑션이니까 나머지는 뭐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걸 WTA라고 합니다. WTA 네트워크를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y3에 해당하는 값을 취해주면 리니어리 세퍼러블하지 않은 문제도 뭐 해결이 되더라. 그러면서 WTA의 작동의 한 예를 보여주는 그 이그샘플이에요. 그 퍼셉션 하나 가지고 리니어리 세퍼러블하지 않은 거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건 여전히 유효하죠. 우리가 여기서는 퍼셉션 3개 쓴 거니까 3개를 써가지고 특정 요론을 쓰면은 뭐 해결 가능하다. 이것에 대한 알고리즘, 앞에 오리지널 알고리즘하고 뭐만 바뀌어지면 될까요? 이거? 달라지는 거 전혀 없고 제일 크게 나와야 되는 애가, 그러니까 특정 아웃풋이 1이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제일 크게 나와야 되는데 걔가 아닌 다른 쪽에서 제일 커서 걔가 1이 나왔다 그러면 걔는 줄여주고 나는 올려주고 뭐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오리지널은 그냥 에러 있을 때 에러의 부호에 따라서 올리거나 내리거나만 했었는데 여기서 이 부호에 따라서 이걸 증가시켜주든지 감소시켜주든지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WTA니까 제대로 나와야 되는 애가 안 나와야 되는 애는 제대로 나와야 되는 애보다 크니까 걔는 줄여주고 나와야 되는 애는 키워주고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것만 바꿔주면 돼요. 알고리즘이 결국.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기는 안 좋은데 이게 알고리즘인데 사실 앞에 그냥 뉴런 하나일 때 스탠다드 알고리즘의 WTA 버전이에요.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케이스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 인풋에 해당하는 거니까 K번째가 1이 나오도록 우리가 원한다는 거고 계산돼서 제일 큰 쪽으로 1을 세팅해 준다는 거고 요게. 그리고 알고리즘은 보니까 나와야 되는 건 K번째에서 나와야 되는데 J번째에서 나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J번째가 가장 컸다. 그러면 J번째는 줄여주고 요거 그다음에 K번째는 늘려주고 그죠? 지금 설명한 거.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면 되고. 요게 보통 케이스고 나머지 두 케이스는 그냥 특별한 케이스예요. 여기 보면 K번째가 나와야 되는 건 여전한데 이건 제대로 나온 거죠. 이건 제대로 나온 겁니다. 이 마지막 케이스가 특별한 케이스 여기 타이 K번째가 나와야 되는데 모든 게 0이다. 그러면 여기 설명은 없었지만 모든 게 다 동률이다. 물론 웨이트가 실수값을 가지면 이런 경우는 좀 적죠. 근데 뭐 어떻게 정수를 쓴다거나 그러면 이제 타이가 동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일 큰 위너가 여러 개 존재한다. 그럼 그냥 다 0을 준다는 가정하에 모두 다 0이다. 그러면 나와야 되는 애만 올려주면 되죠. 나와야 되는 요 K번째만 올려준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에러가 있는 케이스 요거에 잘못된 거 내려주고 나와야 되는 거 올려주고 그다음에 타이가 있어서 다 0으로 나온 거 나와야 되는 거 올려주고 그다음에 제대로 분류된 거는 그냥 내비두고 뭐 별로 이건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컨버전 한다는 거 증명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 스킵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뒤에 말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봐도 잘 이해 안 갈 거예요. 근데 여기 증명하는 방법은 원래 오리지널 퍼셉션 알고리즘은 컨버지 한다는 게 앞에 증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그 컨버지 하니까 내가 이거 형태로 지금 WTA로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좀 변형을 해서 퍼셉션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게끔 변형을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쉽게 항상 가능하다 변형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증명이 그냥 된 거예요. 그래서 WTA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거를 싱글 퍼셉션으로 변형이 밑에 방식으로 가능하다. 요걸 우리가 캐슬러스 컨스트럭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방법을 써서 변환을 해주면 오리지널 퍼셉션 알고리즘,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냥 하나의 퍼셉션의 네트워크가 되고 그거에 대한 컨버전스 그 티어렘은 앞에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컨버지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설명이에요. WTA를 그냥 싱글 퍼셉션으로 변환을 해라. 그 트랜스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보고 아니면 그냥 스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웨이스페이스 설명까지만 할게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얘기한 게 보통 패턴 스페이스라는 거 가지고 얘기를 했고,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쉬운 표현이에요. 데이터, 말 그대로 데이터 공간. 그러니까 샘플이 있으면 공간에다 샘플을 포인트를 이렇게 쭉쭉 찍으면 눈에 딱 들어오죠. 패턴이 지금 어디에 놓여 있고, 그래서 뭐 선을 어떻게 그으면 이 두 개가 양분이 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이걸 살펴봤습니다. 근데 퍼셉트론 알고리즘 우리가 봤지만 거기서 돌아가는 것은 웨이스페이스죠. 학습이 웨이트를 가지고 막 변형이 일어나니까 웨이트 스페이스 공간에서 우리가 특정 점을 찾아서 그것이 웨이트가 되는 거니까 그 웨이트를 찾는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고, 솔루션이 되는 웨이트는 뭐 무수히 많을 수가 있는데 솔루션 스페이스 그 안에 있는 웨이트 중에 특정 한 점만 찾으면 된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건 웨이트 스페이스에서 돌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패턴 스페이스 표현은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각 축이 피처 값을 의미를 하고, 포인트는 샘플이 되는 거고, 인스턴스. 그다음에 쉽게 어떤 웨이트가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이퍼플레인식을 정의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식을 정의하는 거는 이 표현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근데 알고리즘 돌면서 웨이트 스페이스에서 웨이트를 찾아내는 게 하고자 하는 일인데, 그래서 웨이트 스페이스라는 것은 당연히 축이 웨이트를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W0, W1, W2가 있으면 각 3개의 축이, 그러니까 패턴 스페이스가 2차였다 그러면 웨이트는 3차가 되는 거죠. 당연히 웨이트 공간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하나의 웨이트 벡터가 된다. 그래서 하이퍼플레이는 당연히 뭐 같은 개념이니까 그 웨이트하고 패턴이 이제 안 보이죠. 사실 여기서 웨이트가 안 보였듯이 안 보이는 패턴에다가 특정 웨이트 곱해서 0이 되는 게 하이퍼플레인 식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내가 방금 설명한 개념이 이거예요. 지금 클래스가 2개가 있고 빨간 게 양의 클래스, 초록이 음의 클래스면 그 안에 속하는 게 지금 각각 XR은 음의 클래스, Q하고 P가 양의 클래스에 속할 때 각각을 특정 웨이트 W를 써서 하이퍼플레인을 디파인하면 이렇게 선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고, 각각 양의 방향이 이쪽이란 얘기예요. 요거는 음의 방향이 이쪽이고, 요 초록 기준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P하고 Q는 여기 속해야 되고 R은 여기 속해야 되니까 각자 유효한 공간에 교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지금 여기 써있듯이 솔루션 리전이 여기에 해당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이 중에 어느 점을 뽑아서 내가 웨이트를 잡아도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것을 그 중에 하나를 찾아내는 게 퍼셉트론 알고리즘이 하는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퍼셉트론 알고리즘에서 일어나는 기하학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 돌리면 우리가 에러가 일어났을 때 보정되는 양이죠. 원래 타임 t에서의 웨이트 벡터가 여기였으면 타임 t 플러스 에러가 있으면 타임 t 플러스 1에서는 이거에다가 xp 곱하기 에타를 더해서 이쪽에 변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찾아내는 게 뭐 이런 웨이트면 그걸로 디파인된 이런 하이퍼플레인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지금 xp가 이쪽에 있었어, 이쪽 양의 클래스면 이쪽에 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태 타임 t에서 이쪽에 있는 걸로 나왔다. 그럼 얘를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죠. 어쨌든 간에. 그죠? 이쪽으로 보내게끔 웨이트를 바꿔주는 게 알고리즘이 해주는 일이다. 결국 그 얘기입니다. 이 알고리즘의 기하학적 해석이에요. 이건 그레디언트 디센트하고는 좀 달라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에러 어떤 오브젝트 펑션을 디파인하고 그것을 파라미터로 미분해가지고 그 오브젝트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쪽으로 바꿔가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였는데, 여기는 물론 에러의 개념은 여기서 있었지만 이 포인트 자체를 옮겨주는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 에러 커브를 타고 그 미분을 해서 에러 커브에 미분을 한 거를 타고 내려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리지널 알고리즘의 RU로서 프랙셔널 커렉션 룰이라는 게 있어요. 프랙셔널 말 그대로 어떤 일정 부분 분수만큼 가중치를 더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겁니다. 원래 오리지널은 그냥 여기 에타 하나로 이 전체가 표현됐는데 그 안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네트 인풋에 비례하는 거고 요것에 반비례해요. 이건 0이 안 나오게끔 좀 여유분을
넣어준 거고 엡슬론은. 그래서 에러가 나온 경우에 물론 바뀔 테고 에러가 없으면 이거 다 날아가니까 역시 웨이트에 체인지는 없고, 그래서 에러가 있으면 에러를 유발했던 그 패턴에 대해서 이것에 비례하는 만큼 보정을 하려고 많이 움직이게끔 해주는 게 프랙셔널 커렉션 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지니까 하고, 이건 원래 그 민스키 앤 페프롯이라고 그랬죠. 이 펄셉츄론의 한계를 지적했던 사람들이 쓴 펄셉츄론이라는 책이에요. 꽤 유명한 책입니다. 오래됐지만. 여기서 얘기는 유럴레터 이거 뭐 웨이트가 이렇게 병렬적으로 들어와서 병렬 계산에 좋고 뭐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이게 다층 구조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뭐 그런 장점이 여전히 유지될지 그건 모르겠다. 그렇지만 여전히 확장을 해서 구조로 가는 게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뭐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코멘트예요. 한번 읽어보면 여기까지. 자, 혹시 오늘 한 거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보세요. 이해 안 가는 부분 있나요?